자, 우리 시작을 하죠. 이제 우리 복수해석학을 들어갈 건데요. 자, 일단 복수해석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겠어요. 이 복수해석학은 사실은 우리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작년까지는 진짜 복수해석학을 여러분이 좀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수학의 전 과목에 걸쳐서 복소수랑 겹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지 복소수랑은 결합을 해서 문제를 낼 수 있었어요. 그 왜 중요하냐면 물론 최근 몇 년 동안에 논술형 문제가 수교에서 났지만 그 전에 수학에서 논술형 문제가 났을 때를 고려해보면 복수 해석학이랑 겹쳐서 논술형 문제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부터 논술형 문제가 아예 사라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이 복수 해석학 공부를 조금 줄여도 돼요. 이제 완전히 복수 해석학 범위로만 제한해서 공부를 해도 돼요. 그래서 제 강의도 그렇게 줄일까 하다가 그래도 이 복수수를 공부하다가 다른 과목이랑 연관되는 걸 서술형 문제에서도 낼 수도 분명히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와 다변수 함수, R2에서 R2로 가는 다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걸 묻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랑 연관되는 부분을 예년보다는 좀 줄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언급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복수해석학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의로 순환 논리를 도입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수해석학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분 가능성이 왜 다변수 해석학이랑 달라지는 것인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공부할 때는 미분 가능한 함수 C1, C2, Cn, C∞ 해석함수를 전부 다 구별을 했어요. 무한 미분 가능하더라도 해석함수가 아닌 얘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복수해석학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복수해석학에서는 영역에서 한 번만 미분 가능하면 해석함수라고 불러요. 자, 정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미분 가능하면 해석함수이다 절대 아니에요. 해석함수가 되려면 무엇이 가능해야 돼요? 테일러 급수 전개가 가능해야지만 해석함수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복수함수는 영역에서 한 점이 아니고 영역에서 한 번만 미분 가능하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가 보장이 되고 테일러 급수의 오차항이 0으로 가는 게 보장이 돼서 테일러 급수 전개 가능하다가 보장된다. 자, 사실은 이것을 이해하고 완벽히 아는 것이 복수해석학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의하면 강의가 굉장히 길어지고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자, 여러분의 목표가 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질적으로 수학을 위해서 강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환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해석함수란 말을 그냥 뭐예요? 무한 미분 가능하고 테일러 급수 전개 가능하다는 인정하고요. 그래서 복수함수는 영역에서 한 번 미분 가능하면 그 성질을 만족한다를 인정하고 수업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복수해석학 교재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함수 f가 해석함수라고 말을 했지만 테일러 급수 전개 가능하다를 이용하지 않고 전개를 해요. 자, 왜? 약속을 뭐로 했어요? 영역에서 한 번만 미분 가능하면 해석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쓸 수 있는 성질은 뭐죠? 영역에서 한 번 미분 가능하다. 그것만 가지고 증명을 하고 뒤에 가서 코시의 정리를 공부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급수 전개 가능하다를 증명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단계를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해석함수의 본질적 의미를 인정하고 뒤에 가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 코시의 정리의 증명은 생략하고 그리고서 진행을 하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도저히 4주라는 시간에 복수해석학을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순환논리를 고의로 도입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수업을 들어가세요. 처음부터 제가 엄밀히 따지면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복소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선형 공간 R2는 스칼라치 실수를 스칼라치로 해서 2차원 선형 공간이 되고 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목표는 뭐냐면 저 R2에다가 2학년산 곱셈을 잘 정의해서 체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수학자들의 목표였어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정의할 곱셈이 저거죠. 앞에 거는 앞에 것끼리, 뒤에 건 뒤에 것끼리. 이렇게 곱하는 것이 여러분이 환의 직접에서의 곱셈이에요.
저렇게 정의를 하면 곱셈은 쉽게 정의되지만 0인자가 존재해요. 1,0 곱하기 0,1은 0. 0인자가 존재하니까 이거는 체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자, 어떻게 정의하면 체가 될 것인지 자, 그래서 찾아낸 연산이 바로 요 연산이에요. 자, 두 개의 R2의 원소를 곱하기를 이렇게 정의하면 저게 곱셈이 잘 정의되고요. 단위원이 1,0이 되고 역원이 자, 00이 아닌 것의 역원은 요게 되는 나머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는 체가 된다는 걸 보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이항연산을 R2에 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R2라고 쓰는 집합하고 구별을 해야 되죠. 우리 다른 집합이다. 연산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복소수라고 우리 쓰기로 할 거고요. 자, 기호를 바꿉시다. 1,0은 단위원, 곱셈에 대한 단위원 1로 쓰고요. 0,1을 i라고 쓴다면 자, i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자, 이런 연산을 주게 되고 x, y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배의 1 0 더하기 y배의 0 되니까 x 더하기 yi 또는 x 더하기 iy 이렇게 우리 쓰기로 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무엇이에요? 복소수체가 되죠. 자, 근데 잊지 맙시다. 복소수는 우리 실선형 공간으로 다룰 수 있어요. 몇 차원 실선형 공간이에요? 2차원. 1과 i가 기저가 되는 2차원 실선형 공간으로 다룰 수 있다. 자,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수해석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관점을 자꾸 바꿀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복소수로 보고요. 어떤 문제를 풀 때는 굳이 그냥 복소수로 가지 않고 R수처럼 보고요. 이 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다루는 것이 복수해석학의 특징이에요. 굳이 곱하기를 쓸 필요가 없다면, 더하기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굳이 곱하기를 쓸 필요 없죠? 그럼 굳이 뭐랑 구별하지 않아도 돼요? R2랑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냥 R2에서 해결해도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이제 복수해석학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구별을 하면 우리가 실해석학이라고 부르는 건 관심이 실수예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 실수는 체이고요. 1차원 실선형 공간이에요. 자, 다변수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심은 Rn이에요. Rn은 우리가 뭐로 보죠? 체로 다루지 않고요. 뭐요? n차원 실선형 공간으로서 다루는 것. 자, 복수 해석학에서는 관심을 갖는 것이 C, 복소수 C. 저건 체가 되고요. 자, 2차원 실선형 공간이고요. 복소선형 공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몇 차원이죠? 1차원. 자, 우리는 거의 볼 일이 없지만 가끔 복소수를 복소선형 공간으로 보면 편리할 때가 있으니까 자, 이건 기억해 두시면 뭐 나중에 편리하게 쓸지도 모르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저 세 개의 공통점은 전부 다 완비적인 거리 공간이에요. 거리를 잴 수 있고요. 자, 완비적이란 건 뭐죠? 모든 코시수열은 수렴해요. 자, 코시수열은 수렴한다. 이것을 완비적의 정의로 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완비성 공리라고 부르는 것은 실해석학에서 뭐로 썼죠? 위로유기인 집합은 상한이 존재한다로 썼지만 이제 다변수 해석학이라든가 복수 해석학을 동시에 고려할 때는 그거를 완비성 공리로 쓸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죠? Rn과 복소수에서는 뭘 쓰지 못해요? 부등식을 쓰지 못해요. 부등식을 쓰지 못한다면 상계나 상한 이것의 의미가 사라지죠. 자, 그래서 이제 다변수 해석학이나 복수 해석학까지 우리 관심의 대상을 넓힌다면 완비성 공리를 무엇으로 택하는 것이에요? 코시수열은 수렴한다. 이걸 만족하면 완비적이다. 전부 동치인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모르겠지만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 연속함수 이런 부분의 얘기는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변수 해석학에서 얘기했지만 복수 해석학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다 똑같아요. 자, 차이가 나는 건 미분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임용시험으로 제한한다면 복수 해석학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실해석학이랑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겠지만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성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왜? 그 부분은 뭐랑 일치하니까? 실해석학이랑 거의 대부분 일치하니까. 그렇다면 달라지는 데서부터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달라지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나눗셈이죠. 자, 우리 실해석학하고 복수해석학에서는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변수 해석학에서는 나눗셈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 나눗셈의 차이 때문에 이제 미분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보면, 자, 실해석학의 정의를 보면 h분의 나눗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눗셈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다변수 해석학, 실해석학, 복수 해석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자,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복수수치의 설명 뭐 특별히 할 거 없죠? 자, 이제 복수수를, 임의의 복수수는 x 더하기 i, y로 쓸 수 있는데 이 x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복수수의 실수 부분. 자, 리얼 파트라고 부르겠어요. 자, y를 허수 부분,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의할 것, 이 허수 부분은 실수예요. 허수 부분이라고 해서 허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허수 부분 곱하기 i까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다가 아주 그냥 평상시에 안 틀리는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저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허수 부분은 우리 무엇이에요? 우리 실수라는 것. 자, 그러면 잠깐 대수하기를 합시다. 복수수체는 대수학으로 본다면 실수의 기하학당, 즉 x제곱 더하기 1의 근을 갖는 확대체죠. x제곱 더하기 1의 근이 바로 i. 그래서 우리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식환을 x제곱 더하기 1을 생성하는 주의대하를 모프로 만든 잉여환하고 동형이 되는 채고요. 그래서 i의 실수에서 극소다항식은 x제곱 더하기 1. 확대체의 차수는 2.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무엇이에요? 대수학에서 나가는 것. 그래서 실수를 고정하는 복수수의 갈로하고는 위수가 2. 자, 뭐가 생성하죠? 나중에 우리가 다룰 켤레 복수수를 대응해주는 함수. 그게 바로 갈로하고의 생성원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깊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공부하시면서 항상 염두에 두세요. 뭐 간단하게 결합을 해서 문제를 낼 수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예 보지 않는 건 안 되고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R2하고 복수수는 분명히 집합으로는 같은 집합이에요. 그런데 대수적인 구조, 곱셈이 다르죠. 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위상도 같은 위상이에요. 자, 그래서 R2에서의 연속함수와 복수수의 연속함수가 구조가 똑같은 이유는 위상이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복수수 x 더하기 iy랑 x, y 이렇게 대응을 주는 건 1대1 대응이고요. 곱하기만 보지 않는다면 저게 굉장히 좋은 함수예요. 군 동형사상, 선형 동형사상, 위상 동형사상. 그래서 곱하기에 큰 관심이 없으면 이 대응을 가지고 R2에서 다룬 얘기를 전부 다 어디로 가져갈 수 있어요? 복수수로 가져갈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어떤 문제를 풀 때는 R2에서 다루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건 저 좋은 성질 때문에 그래요. 항등수상이 자 분명히 항등수상이지만 이 왼쪽은 복수수체고요. 오른쪽은 R2. 그 사이에 좋은 성질을 갖는 함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수학적인 상식으로 가볼까요? 이건 임용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수학자들은 그러면 자, R2에다가 곱셈을 정의해서 채를 만들었어요. 수학자들이 그렇게 간단히 끈들을 내버릴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3차원 공간에 2학년산을 정해서 어떻게 채를 만들 것이냐. 4차원 공간은, 5차원 공간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해요. 자, 그런데 4차원을 제외하면 채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건 생각보다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굳이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4차원을 제외하면 뭐 채가 될 수 없다. 를 쉽게 증명할 수 있고요. 남아있는 문제가 4차원일 때 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가지고 꽤 오랫동안 수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수학자가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고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가 됐어요. 그래서 4차원인 경우도 채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R포 우리가 알고 있는 4차원 선형 공간에다가 채를 만들 수는 없고요. 어디까지는 가능하냐면 나눗셈 1까지는 가능해요. 곱셈을 잘 정의해서 다 되는데 교환 법칙이 안 되는 것. 자, 그걸 해밀턴수라고 불러요. 아까도 말했지만 해밀턴의 업적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해밀턴 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해요. 자, 그런데 다른 식으로 익숙해요.
자, 이제 알파랑 동형이기 때문에 A, B, C, D 실수 4개로 이루어진 순서쌍인데 이걸 뭐라고 쓸 거냐면 A 더하기 IB 더하기 JC 더하기 KD라고 쓰겠어요. 자, I, J, K는 전부 다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근데 I 곱하기 J는 K, J 곱하기 I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현상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들은 R4가 아니고 딱 I, J, K 1, 마이너스 1만 가지고 만든 뭐죠? 사원수근이라고 하는 곱셈. 자, 사원수근의 곱셈을 R4에다 적용해 준 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해밀턴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저렇게 정의하면 나눗셈1까지는 된다. 자, 이건 수학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넘어가겠어. 임용시험에는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저기까지만 공부하죠. 자, 이제 실수 부분을 대응해주는 함수를 볼 거예요. 저거는 복소수에다가 리얼 파트를 붙여버리면 뭐가 대응이 돼요? 실수가 대응이 되죠. 자, 이제 우리 관심을 보면 이때 복소수를 뭐라고 볼까요? R2랑 동형이라고 본다면 R 프로덕트 R이죠? 두 개의 실수가 딱 주어지면 복소수가 대응이 돼요. 거기에 곱하기를 잘 준 것밖에 없어요. 자, 저기서 실수로 보내는 뭐죠? 사형이에요. 정사형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대수학에서 본다면 x, y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x로 보내는 거예요. 정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위상수학의 정사형의 성질을 그대로 만족해요. 그죠? 연속함수, 뭐 등등등, 열린함수,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만족해요. 자, 이게 대수학적으로 보면 전사 덧셈 군 준동형 사상이에요. 실선형 변환이고요. 연속함수고요. 위상수학적으로 열린함수고요. 닫힌 함수는 아니다. 그래서 복소수에서 실수로 보내는 리얼 파트를 주는 함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위상수학이랑 결합을 하려면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결합할 수 있고요. 대수학, 선형재수 얼마든지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이 복소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위상수학 공부할 때 정사형이 닫힌 함수가 아닌 것. 기출문제를 한번 출제됐어요.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커널이 뭐가 되죠? 커널이 우리가 순허수축이라고 부르는 것. 그렇죠? 자, 저거는 복소수의 덧셈 부분군. 실선형 공간으로 부분 공간이 돼요. 하지만 부분체는 되지 않죠. 부분한도 되지 않아요. 곱셈에 대해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허수 부분을 대응해주는 함수도 뭐가 돼요? 똑같이 우리 이제는 어디로 보내는? 뒤쪽으로 보내는 정사형이고요. 똑같이 전사 덧셈 군준동형, 실선형 변환, 연속함수, 열린함수, 닫힌 함수가 아닌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커널을 구하면 실수. 자, 이제 허수 부분 축의 커널이 뭐가 돼요? 복소수의 덧셈 부분군, 부분 공간까지 되면서 뭐도 되죠? 부분체.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대수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복수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이 대수학적인 구조의 차이 때문에 실해석학이랑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수학적인 구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는 코시리만 방정식이 모든 것의 원인인데 코시리만 방정식이 나오게 된 원인이 바로 무엇이에요? 대수적인 구조 때문이에요. 이 대수적인 차이 때문에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미분 가능성의 차이가 생기고요. 적분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곱셈의 차이. 거기서 이제 딱 차이 나는 게 바로 뭐죠? 코시리만 방정식으로 딱 드러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차이가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게 되는 것이 이제 복수해석학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던 것, 복소수의 허수 부분은 실수지 복소수가 아니라는 것 다시 강조할 거예요. 잊지 마시면 되고요. 자, 이제 봅시다. 이건 복소수의 덧셈의 의미예요. 일단 두 개의 복소수가 똑같다라는 걸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복소수의 덧셈의 의미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벡터의 더하기랑 의미가 똑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R2의 벡터랑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는 R2의 벡터로 보면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복수해석학처럼 복수 연산 쓰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G1이란 복소수는 자, x 더하기 iy, x, y. 벡터예요. 그렇죠? 자, G1이라는 벡터하고 G2라는 벡터 두 개를 더하는 것은 평행사변의 법칙. 이게 G1 더하기 G2란 벡터가 된다.
복소수의 덧셈은 저 벡터의 덧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질을 그대로 만족해요. 자, 이제 곱하기가 달라지죠. 곱하기는 선형 공간이 없던 성질. 자, 곱하기의 의미는 극형식으로 보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 계산만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될 거예요. 자, 복소수 a 더하기 bi에 대해서 x 더하기 yi의 제곱을 a 더하기 bi로 쓸 수 있는 xy를 구하시오. 자, 이건 그냥 여러분 계산을 따라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고요. 자, 왼쪽 x 더하기 yi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저게 되니까, 자,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요게 a고 요게 b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요게 a, 요게 b가 돼야 돼서, 자, 우리 선택은 두 가지죠. x가 0 이상일 때, 0 이하일 때. x를 0 이상으로 택해버리면 y의 부호는 b의 부호하고 똑같고요. 계산해주면 쭉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x하고 y를 구할 수 있다.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고 넘어가겠어요. 자, 이번도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이번의 의미는 뭐죠? 복소수에는 뭐를 줄 수 없다? 순서 관계를 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부등식을 쓸 수 없다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저 2번의 결과예요. 자, 이걸 증명하라고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결과만 인정을 하고 씁시다. 순서 관계가 존재한다면 모순이 된다. 쭉 따라가 버리면 모순인 걸 보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냥 푼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을 때 보자 그러고 넘어가세요. 이런 거 나올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소수는 순서체가 아니다. 자, 순서체라고 부르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양수의 집합 0, 음수의 집합으로 구별할 수 있는 체가 순서체. 체가 아니더라도 순서 집합은 저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서체는 전부 다 어디에 부분체가 돼야 돼요? 실수의 부분체. 자, 유한체들은 순서체가 될 수 없고요. 복소수도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결정할 건 복수해석학을 공부하다가 두 개의 복수수 사이에 부등식을 썼어요.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부등식은 실수다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만 하고 여기도 빠르게 지나갑시다. 자, 복수해석학 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릴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예년보다는 뭐예요? 복수해석학 공부를 양을 줄일 수 있어요. 논술형이 안 나온다라는 게 100% 확실했기 때문에 이제 예년처럼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이요. 이제 조금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문제를 말하지 않지 않고요. 건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풀이에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넘어가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제가 필기도 안 드릴 수 있어요. 보지 말라고. 근데 제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필기는 여러분 받지만 여기 읽지 마세요. 자, 왜 드리냐면 아주 사소한 거예요. 제가 드린 자료들은 결국은 복사돼서 돌게 돼 있어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 제가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보면 되는 거지만, 제 수업을 듣지 않은 분들은 그 도는 자료 중에 관심 있는 게 있잖아. 이거 뭐지? 혹해서 잠깐 공부한다면 단 몇십 분이라도 그 사람 시간을 뺏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자료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라고 드리는 거 아닌 거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또 여기 읽지 말자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그럼 강조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켤레복수수라고 하는 걸 봅시다. 켤레복수수의 성질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x 더하기 iy에 발을 붙이면 x 빼기 iy. 허수 부분을 마이너스로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켤레복수수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볼 건데, 첫 번째 기하학적 의미로 본다면 대칭이동이죠. 실수축에 대한 대칭 변환이기 때문에 뭐예요? 합동 변환. 기하학적인 성질을 바꾸지를 않아요. 딱 하나 바꾼다면 뭐를 바꾸는 거죠? 방향성. 오리엔테이션만 바꾸는 거고요. 나머지 기하학적인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자, 우리 됐고요. 선형 변환으로 본다면 뭐예요? 직교행렬의 곱셈. 자, 직교행렬의 곱셈이에요. 자, 어떤 행렬의 곱셈이죠? 자, 뭐죠? 자, 요거의 곱셈이죠. x, y를 x-y로 보니까 1, 0, 0, 1이란 저 직교행렬을 곱해주는 것.
행렬식의 무엇인 직경률이에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방향성을 보존하지 않는 우리 선형 변환, 기하학적으로는 아이소메트리라는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밖의 성질을 볼 거예요. 자, 1번, 2번을 합쳐버리면 저게 뭐가 되는 거죠? 환준동형 사상이란 뜻이에요. 켤레 복소수로 보내는 건 환준동형 사상인데 전단사 보이는 거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죠? 뭐가 돼요? 환동형 사상. 그래서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뭐예요? 동형 사상이에요. 자, 복소수에서 복소를 하는데 무엇을 고정하죠? 실수를 고정해요. 자, 그러면 대수학이랑 결합을 하면 다른 거 안 보더라도 위수가 2인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켤레 복소 2번 하면 뭐가 돼야 돼요? 항등사상이 돼야 돼요. 왜? 복소수에서 실수를 고정하는 갈로아군의 위수가 몇이에요? 2. 계산해보나마나 저 켤레 복소수를 준 함수가 뭐가 돼요? 갈로아군의 생성원이 될 수밖에 없다. 위수는 무엇이다? 2다. 그게 바로 3번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우리 무엇이다? 우리 자기 자신 항등사상이다. 그래서 저 파이가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보는 자기 동형상으로 본다면 위수가 몇 자리? 2자리 원소가 된다. 자, 이제 4번이죠. 복소수의 실수 부분은 2 더하기 G 더하기 G바, 허수 부분은 2i분의 G 빼기 G바로 우리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켤레 복소수를 주는 함수가 고정하는 체가 바로 뭐예요? 실수체. 고정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거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복소수하고 켤레 복소수는 대수학적으로도 뭐가 되죠? 켤레가 돼요. 대수학적 공액. 자, 대수학적 공액은 뭐죠? 같은 극소다항식의 근이 되면 돼요. 우리 연습문제 3번에서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식이 G가 근이면 G바도 근이 된다. G하고 G바는 뭐다? 대수적 공액이 된다. 라는 걸 연습문제 3번에서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켤레 복수의 켤레는 대수적 켤레를 의미하기도 하고 복수 해석학적 켤레를 의미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아래는 설명했죠? 실수로 고정하는 갈로아군이 우리 위수가 2고요. 바로 저 파이가 생성하는 순환군이 된다는 것 받으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던 것. 자, G0가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식의 근이에요. FG인데요. 자, 이제 다항함수지만 계수가 복소수가 아니고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함수예요. 그러면 G0에 봐도 근이 된다. 자, 이건 굉장히 쉬워. 쓰기만 하면 돼요. G0가 FG의 근이라는 얘기는 이 F의 계수 A0, A1, AN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실수. N 최고차항의 계수는 0이 아닌 것. 자, 이제 AI들이 전부 다 실수라는 얘기는 이제 뭘 쓸 거예요? 켤레 복소수가 자기 자신이다. 켤레 복소수는 실수를 고정한다.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게 핵심적인 성질이 되는 거죠. 자, 여기 G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G0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죠. G0가 근이니까. 자, 그래서 G에다가 G0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데 0은 실수니까 뭐랑 똑같아야 돼요? 0바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0의 바. 자, 이제 저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주는 것이 덧셈을 보존한다. 덧셈군 준동형 사상이다. 그 다음에 곱셈을 보존한다. 곱셈군 준동형 사상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전부 다 따로따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건데. 자, 이제 개수들은 실수니까 발을 붙여봐야 자기 자신. 자, 뭐가 됐어요? FG에다가 G0 발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으니까 G0 봐도 근이 된다? 그렇죠? 자, 이제 이것이 무엇을 유도해요? 우리 G0가, 자, P가 G0의 극소다항식이라면, 실수의 극소다항식이라면 G0에 봐도 그 극소단의 근이 되고 두 개는 뭐가 된다? 대수적 공액이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3번이 자, G에서 G바로 보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대수적 공액을 대응해주는 우리 함수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자, 4번은 자, P가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식인데 차수가 홀수라면 실근이 존재한다. 자, 이건 대표적인 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복수해석학적인 증명이 하나 있고요. 실해석학만을 이용해서 중각합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는 복수해석하기 때문에 복수해석학으로. 자, 알파가 우리 복소수근이라면 좀 전에 3번에 의해서
알파 바도 뭐가 돼요? P의 근이 돼요. 실근이면 알파 바가 뭐가 돼요? 알파. 자, 그래서 자, P가 홀수차기 때문에 P의 모든 근이 허근일 수가 없죠. 모든 근이 허근이라면 어떻게 돼요? 근의 개수가 짝수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모순이 된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근은 몇 개 있어야 돼요? 중근을 다 중복해서 한다면 홀수개. 따라서 실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실해석학을 쓸 것이고요. 자, 저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자, 분명히 말은 대수학의 기본 정리지만 대수학으로 증명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래서 학부 수준에서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대수학으로 증명하는 걸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어디서 증명하죠? 우리 복수 해석학 시간에. 나중에 코시의 정리의 응용으로서 우리 저거를 증명을 할 거예요. 우리 정리 4.3.5가 저 대수학의 기본 정리고요. 그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복수 해석학적으로 우리 증명하고 사용할 건데, 자, 미리 땡겨 쓸 거예요. 자, 이 복수 해석학은 이제 특히나 아까도 뭐 시작부터 우리 뭘 쓴다고 그랬어요? 순환 논리를 쓴다고 그랬죠? 뒤에 사용할 정리를 좀 땡겨 쓰는 게 많아요. 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정리를 조금 땡겨서 미리 사용하는 저런 풀이를 인정을 할 거고요. 자, 2 더하기 i가, 자, 다항식,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식이죠? 왜 근이에요? 근을 전부 다 구하시오. 자, 이제 수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여러분 풀어봐야 돼요. 왜? 기입형 문제로는 저런 문제가 딱 제격이거든요. 전 기입형 문제는 뭐 수학적으로 어려운 거 없지만 기입형 문제는 좋아요. 자, 그래서 저런 계산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 2 더하기 i가 근이라는 얘기는 2-i도 근이 된다. 따라서 우리 g의 제곱 빼기 4g 더하기 5가 무엇을 나눈다? pg를 나눈다. 자, 이게 대수학적으로, 자, 얘도 p를 나누고 얘도 p를 나누니까 곱한 것도 p를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무엇을 하는 거죠? p를 무엇으로 나눠야 돼요? 2차 방식으로 나눠야 되죠. 저런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대수학 시간에 했던 것, 자, 개수를 생략하고 쓰는 것, 이거 이럴 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나눗셈을 하면 무엇을 하게 됐어요? pg는, 자, g 빼기 2 빼기 i 곱하기 g 빼기 2 더하기 i 곱하기 g의 제곱 빼기 6. 자, g의 제곱 빼기 g 빼기 6으로 해석할 거예요. 이제 여기가 상수항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우리가 차수를 보고 써버리면 똑같이 나눗셈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자, 단 자릿수가 달라지면 안 돼요. 잘 맞춰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g의 제곱 빼기 g 빼기 6을 인수분해하면 끝. 그래서 근이 몇 개 있어요? 4개의 근을 전부 다 찾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기입형 문제로 충분히 낼만 하고요. 자, 핵심은 뭐죠? 계산이죠. 계산을 틀리지 않게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절대값이라고 부르는 거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복소수의 절대값은 x 더하기 iy의 절대값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쓸 거고요. 자, 뭐의 절대값하고 똑같아요? x, y. R2의 절대값, R2의 노음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우리는 R2에서 이 노음을 가지고 거리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복소수의 거리를 재는 것과 R2의 거리를 재는 것이 같은 거리이다. 거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거리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R2랑 복소수랑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 R2에서의 수열의 극한 연속함수를 다룰 때는 전부 다 뭐가 핵심이죠? 거리가 핵심이죠. 그래서 복소함수, 복소수열은 수열의 극한 연속함수를 다룰 때는 뭐랑 똑같다? R2랑 똑같다가 돼요. 근데 R2는 실수가 아니니까 이제 실해석학이랑 어떻게 관계를 주느냐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다변수 해석학, R2에서의 다변수 해석학하고 복수 해석학은 연속함수까지는 달라질 일이 없다요. 이 한 줄로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실수랑 관계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겠지만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절대값 실수 허수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강조하지만
해석학은 사실은 부등식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복수 해석학에서는 부등식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복소수에는 부등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자, 부등호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쓸 거냐면, 자, 절대값, 실수부분, 허수부분이라고 하는 저런 좋은 함수들. 정의역은 복소수고요. 공역이 실수인데 그냥 복소수에 실수가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질들이 좋아요. 저 좋은 성질을 가진 함수들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절대값을 붙일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세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연속함수예요. 절대값, 실수부분, 허수부분 된 함수는 전부 다 연속함수고요. 자, 실수 허수 부분은 덧셈군 준동형수상. 덧셈을 보존하죠. 자, 아직 안 했지만 절대값은 무엇을 보존해요? 곱하기를 보존해요. 그리고 자, 절대값은 더하기는 보존하지 못해요. 그래서 곱하기를 이용한다면 절대값 붙이면 되는데 문제는 더하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더하기를 다룰 수 있는 기본 부등식이 바로 뭐죠? 삼각부등식. 덧셈을 보존하지 못하지만 부등식으로 다룰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삼각부등식이라는 도구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대값, 실수부분, 허수부분을 이용해서 부등호를 다룬다. 더하기만 관심이 있을 때는 실수나 허수부분만 가지고서 충분해요. 보존하니까. 근데 곱하기를 고려한다 그러면 실수, 허수부분은 곱하기를 보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뭘 붙여야 돼요? 절대값. 그러면 곱하기는 보존해버리고요. 더하기는 삼각부등식으로. 자,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수 해석학에서 부등식을 써야 된다면 선택을 3개 중에 하나를 할 건데요. 선택의 기준이 바로 저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값의 성질이죠? 자, 이제 절대값은 자, 이제 뭐예요? 우리 지 곱하기 지바로 쓸 수 있다. 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아마 오늘 거의 마지막쯤 하겠지만 이 지 곱하기 지바라고 이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 나중에 우리 볼 거고요. 자, 아까 말했지만 곱셈을 보존하고요. 켤레복소수는 절대값이 고정해야 돼요.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질을 다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삼각부등식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코시-시바르티오 부등식을 쓸 수 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절대값의 성질이에요. 자, 1번에 의해서 우리는 g의 여건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 빠르게 볼 수 있어요. g의 여건은 g의 절대값분의 g바. g의 절대값 제곱분의 g바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대칭변은 합등변환이니까 거리 보존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렇죠? 계산하기 전에 이제 명백인 거야, 이제. g바는 대칭변환, 아이소메트리예요. 아이소메트리니까 거리 당연히 보존해야 되죠? 계산해보나마나 절대값은 같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바로 갈 거예요. 자, 이제 여기 4번부터 여기 7번까지, 왜 6개를 썼을까요? 4번, 7번까지가 이제 무엇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우리 무엇이죠? 기본 부등식이에요. 저 부등식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로바로 증명 없이 써도 되는 부등식들이에요. 자, 5번에 의해서 이 삼각부등식에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복수수 g의 절대값은 실수분의 절대값 더하기 허수분의 절대값 이하가 된다. 제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이에요. 물론 우리는 별로 쓸 일이 없지만 이는 간단해요. 왜 쓸 일이 없어요? 연속함수를 다룰 때 쓸 거니까. 임용시험은 연속함수 부분보다는 달라지는 부분, 다변수 해석하기 달라지는 부분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임용시험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이고요. 제가 또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뭘 틀리냐면 절대값을 빼먹어요. 자, 복소수의 리얼 파트, 이매지너리 파트는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잊지 마세요. 절대값 붙어야 돼요. 물론 채점하다가 저런 때까지 신경 써서 채점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조심해야 될 거 있으니까 봐두시면 되고요. 이미 말했던 것, 자, 복소수의 절대값은 R2의 유클리드 노음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자, 복소수하고 R2는 같은 거리가 같은 방법으로 잰다. 그래서 자, 이제 아까 말했던 요 대응이 자,
복소수로부터 x, y로는 이 대응이 위상 동형세상이 된다는 걸 보장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저 거리가 똑같다예요. 우리는 둘 다 우리 유클리드 거리를 적용한 유클리드 놈 표준 이상 공간을 사용한다. 그리고 아이소메트리가 된다 등등등이 쭉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다루는 체들이 유리수체, 실수체, 복소수체, 포함관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유리수체하고 실수체는 둘 다 순서체예요. 순서 관계를 줄 수 있는데 복소수는 순서체가 아니고요. 자, 완비성 공리는 유리수는 만족하지 못하고요. 복소수는 만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해석학을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죠? 실수는 완비성 공리를 만족하는 순서체이다. 자, 완비성 공리를 만족하는 순서체는 실수하고 동형인 것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수학자들이 인정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공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아니고 공리로. 자, 이 세상에는 수학자들의 머릿속에는 완비성 공리를 만족하면서 순서 관계도 갖고 있는 체는 어떻게 만들든지 실수랑 동형일 수밖에 없다. 자, 완비성 공리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복소수열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코시수열을 가지고 다뤄요. 복소수열로 코시수열이라 하면 자,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어떤 꼴이 돼야 돼요? GN이라고 하는 복소 코시수열이 주어졌어요. 자, 여기다가 GN에다 뭘 붙일 거예요? 실수 허수 붙이면 GN의 실수 부분 더하기 I배의 허수 부분. 이거를 뭐로 대응을 줄 거예요? R2. 그럼 어디에 코시수열이 돼요? R2의 코시수열이죠. 자, R2는 뭐죠? 자, R2에 요 리얼의 GN, 이미지너리 GN이 실수로 뭐예요? 코시수열. 실코시수열이에요. 실수로 완비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렴한다. R2에서 얘네들이 수렴한다. 복소수열이 수렴한다. 그래서 복소수는 뭐다? 완비적인 성질을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기본 생각이 복소수랑 R2를 동일시하는 거죠. 우리 곱하기에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수열의 극한에 관심이 있어요. 그때는 굳이 복소수 곱하기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R2랑 똑같이 보면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의 기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수 해석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굳이 곱하기를 써야 되는 일이 없다면 복소수는 R2하고 동형으로 우리가 다룰 것이다. 선형 공간으로 쓰든 유상 공간으로 쓰든 우리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아까 했던 부등식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이 이걸 증명하고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증명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등식 여러분이 처음에 복수해석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실해석학에 있어서 만족되는 부등식인데 실해석학에서는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 이상하게 잘 문제가 이거 안 쓰고도 문제가 풀려요. 근데 복수해석학에서는 이 부등식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자,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요. 직관적으로 자,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전부 다 양수로 갔죠. 자, 양수로 만들어서의 차이보다 원래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더 멀면 멀지 가까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예를 들어서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2예요. 거리가 3이에요. 근데 전부 다 양수로 고쳐버리면 거리가 1로 줄죠. 그냥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명백하다. 그리고 쓰면 돼요. 자, 증명은 이제 우리 0 끼워 놓기죠. 자, 증명은 자, G1에다가 G2를 더했다 빼고요. 여기다 삼각부등식을 쓰고요. 자, 그러면 이항하면 끝. 이항하면 얘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건 이게 뭐일 수도 있어요? 음수일 수도 있어요. 여긴 절대까지 붙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부등식을 대칭성으로 하나를 더 써요. 그러면 절대가 붙이면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다 끝냈죠. 그래서 증명은 삼각부등식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넘어가겠어요. 자, 이제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반지름 일자리 원 내부에서 지의 제곱 더하기의 절대값의 최대값이 2라는 걸 보일 거예요. 자, 먼저 최대값이 존재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부터 가야 돼요. 최대값 존재할 것이냐? 존재하죠. 자, 이제 해석학에서의 최대 최소값의 정리예요. 자, 최대 최소값의 정리는
원본은 유상수학. 연속함수는 무엇을 보존한다? 컴팩트를 보존한다. 그래서 컴팩트 집합에 정의된 연속함수는 컴팩트이다. 그런데 Rn으로 오면 컴팩트랑 뭐랑 동형이에요? 6의 닫힌 집합이랑 동형. 그래서 정의역의 6의 닫힌 집합이죠? 6의 닫힌 집합의 이미지는 공역, 실수의 6의 닫힌 집합이다. 실수는 부등식을 쓸 수 있어요. 6의 닫힌 집합이니까 상한이 존재하는데 상한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자, 나중에 이제 우리 뭐라고 부를 거예요? 최대 절대값의 정리라고 부를 거예요. 복수해석학에서는. 자, 왜 절대값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실수로 가야 되니까. 공역이 실수가 돼야 최대값은 말할 수 있고요. 공역이 복수수인 말할 수가 없어요. 부등식을 못 쓰니까. 그래서 어떤 연속함수든지 복수수에 정의된 함수를 마지막에 어디로 보내야 돼요? 실수. 그래서 마지막에 뭘 붙이죠? 절대값. 그래서 실해석학에서는 최대 최소값의 정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거긴 처음부터 약속이 실수로 제한했으니까. 근데 복수함수에서는 최대값의 정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최대 절대값의 정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역을 실수로 맞춰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혜제곱 더하기 1의 절대값은 삼각부등식을 쓰고요. 자, 이건 뭐죠? 이게 커바의 1이니까 2 이하인데 1일 때 2가 되니까 이게 최대값이다. 자, 2보다 클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최대값이 아니라 상계죠? 2는 상계. 그런데 함수값이 2가 되는 게 존재하니까 최대값 끝. 간단히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넘어갑시다. 자, 8번. 이미 아까 말했지만 저게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이에요. 이 부등식의 의미를 여러분이 딱 보고 이게 무엇을 얘기한다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등식은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이쪽 부등식하고 이쪽 부등식. 근데 쓰임새가 이쪽하고 이쪽이 달라. 반대쪽으로 쓰임새가 있어요. 그 두 개를 결합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다음 시간에 주제가 되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증명은 어렵지 않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니까 특별히 이건 내가 설명 안 드리겠어요. 쭉 그냥 동치인 명제로 쭉 따라가 버리면 끝. 자, 한쪽은 삼각부등식 끝나고요. 한쪽은 동치인 명제로 따라가면 우리 바로 보일 수 있어서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넘어가겠어요. 자, 9번도 역시 그냥 여러분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냥 넘어가죠. 자, 이제 아까 했던 부등식이죠. 우리 G3의 절대값 빼기 G4의 절대값의 절대값은 얘 이하다. 그렇죠? 여로 쓸 거고요. 넘어갈 거예요. 자, 10번도 뭐 넘어갑시다. 뭐 이런 걸 제가 여기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우리 그냥 부등식 쓰는 연습이에요. 부등식을 쓰는 연습이고요. 자, 분모로 들어갔을 때는 역수가 되죠. 분모가 작아져야 전체는 커져요. 실수 범위에서.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고, 이런 데서 제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겠어요. 자, 역시 11번도 우리 넘어갈 건데요. 자, 11번은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요게 실수 부분의 특징이에요. 덧셈을 보존한다. 자, 실수 덧셈을 보존하기 때문에 우리 요걸 안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요 계산의 핵심. 그래야 여기 나오거든요. 이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형태가 돼요. 나머지는 자, 그래서 무엇을 보이면 돼요? 이게 양수인 걸 보이면 된다로 문제를 바꾸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단순한 계산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도 여러분 쭉 따라가면 되는데, 이걸 제가 설명도 하지 않을 거면서 트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자, 이제 이 부분이 순허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G 빼기 G반. 여러분이 복수해석학 문제를 풀다가 내가 관심을 갖는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 아니면 순허수다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때가 있으니까 그걸 놓치지 말아주세요. 자, 계산은 쭉 따라가면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리얼 파트를 붙일 거예요. 목표가 이렇게 양수인 거 보이는 거죠? 이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리얼 파트를 붙이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계산은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서
두 가지를 주목하세요. 자, 실수 부분을 주는 함수는 더하기를 보존한다. 문제를 풀다가 자, 요거를 넣었다 뺐다를 더하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닐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수해석학 문제를 풀다가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더하기는 넣었다 뺐다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실수 부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복잡한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허수 부분은 사라지니까 허수 부분은 없애버리자. 허수 부분을 계산할 거예요. 실수 부분은 사라질 거니까 간단히 해버리자. 이게 문제를 풀 때 단순화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 이제 이 부분은 뒤에 또 등장을 할 거예요. 자, 방정식 2 빼기 지분의 1이 지바. 해가 1밖에 없다는 걸 보일 거예요. 자, 해가 1밖에 없다를 보일 텐데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의 개수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자, n차 이하의 n차 다항식이면 근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자, 아까 말했지만 역시 이 문제도 핵심이 실수다, 허수다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g에다가 양변에 g를 곱하겠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왜 양변에 g를 곱해볼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g가 g바거든요. g를 곱하면 완전히 어디로 들어가요? 실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g를 한번 곱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자, g를 곱했더니 자, 이제 우변이 g의 절대값 제곱 실수예요. 무슨 뜻이에요? 좌변 계산하면 2배의 복소수 빼기 1이 실수. 무슨 뜻인가요? 저 방정식을 만족하려면 무엇이어야 된다? 실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g하고 g바가 뭐가 돼야 돼요? 같아야지만 저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를 알게 되는 순간 방정식을 여기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g바를 g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무엇이다? 그는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다가 보장이 되죠. 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절대 않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음미해야 되는 이유가 이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우리 그는 뭐밖에 없다? 실근밖에 없다를 보이고 나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다가 이 복수수가 실수네?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 그게 그 문제 해결에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그 문제 해결에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 어떤 복수수가 순실수다, 순허수다 라는 걸 알게 되는 조건이라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요 말을 이제 강조하는 문제가 요 12번이에요. 잊지 마시고요.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13번은 그냥 기본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역시 그냥 동치인 논제로 갈 거예요. 자, 우리 여기도 실수 양수네요. 그렇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곱한 게 무엇 이하인 걸 보이면 돼요? 우리 8 이하인 걸 보이면 된다. 그냥 단순한 계산이에요. 자, 그래서 쭉 계산한 결과가 8 이하가 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죠? 요만큼이 6 이하. 2로 나눠버리는 거죠? 요거 무엇이면 3 이하를 보이는 게 목표다. 목표를 바꾸고요. 우리 계산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복수수체에서 우리가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절대값, 이것들에 관계되는 부등식을 봤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새로운 제도에서는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부분이 메인이 돼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하지만 복소수를 다루다가 부등식이 나왔다든지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질들을 잘 생각해서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복수해석학을 언제 공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시험 보기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좋아요.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수 해석학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선적분에 관련된 정리들, 선적분 계산이에요. 자, 그 계산에서 이 부등식이 쓰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 다음 높은 게 뭐죠? 코시나만 방정식. 역시 거기서도 이런 부등식이 쓰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을 얼마 앞두고 한 두 달 정도 앞두고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부분, 앞부분이죠? 앞부분은 과감하게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죠? 연속함수 범위까지는 뭐랑 똑같다? 다변수 해석학이랑 똑같다. 그 말 한마디로 다 떼어버리고요. 과감하게 코시리안 방정식부터 공부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앞부분을 제가 강조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걸쳐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준비해 둘 필요가 있으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 앞부분을 공부해 두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자, 아직 복소수의 대한 성질이 몇 가지가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